안녕하십니까, 하석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컨티넨탈 항공사가 1990년대에 두 번씩이나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든 베슨이라는 위대한 경영자가 나타나서 이 회사를 1년 반 안에 미국 제1의 항공사로 만들었습니다. 이분의 경영 철학은 딱 두 가지였죠. 회사의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 두 번째는 고객의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 이번 시간에는 제이슨 제닝스라는 분이 쓴 베스트셀러 Think Big Act Small에 나오는 취지와 이것에 관련된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10만 개 이상의 기업들을 리서치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매출 순이익이 10% 이상 계속해서 성장했던 기업들을 골라보니까 9개 기업으로 축약이 되고 그 9개 기업의 CEO들의 경영 마인드는 Think Big, Act Small이었습니다. Think Big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꿈은 대단히 거대하게, 그렇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Small은 쫀쫀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세밀한 부분까지 철두철미하게 실행하라. 이것이 Act Small입니다. 1990년대에 페리의 음료는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 생수 가운데 전체 시장 점유율을 본다면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리의 음료에 1990년 2월 8일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페리의 음료의 노스캐롤라이나 연구소에서 소량의 벤젠이 발견됩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당시 CEO 로널드 데비스는 즉각적으로 그 다음날 2월 9일 날 북미 전체의 페리의 음료에 대해서 리커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2월 14일 날 전 세계 페리의 음료에 대해서 리커를 실시하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이라든가 프랑스의 보건당국은 전체적 리커를 할 정도의 심각하지 않다고 봤고, 필터링 과정에서의 수정을 한다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경영진들은 한 3개월 정도면 시장에 복구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5개월 후에 시장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5개월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서 페리의 음료가 차지하고 있었던 시장 점유율을 에비앙이 차지하게 됩니다. 영어로 어떤 문제점을 제거하는 것을 죽이다, k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조처가 너무 지나칠 때는 오버킬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당시에 로널드 데비스는 오버킬의 행동으로 인해서 에비앙에게 시장 점유율을 뺏기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했죠. 여러분들, 두 번째 사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콩회항이라든가 이명희, 조현아, 조현민 이런 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법적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느냐? 현재 부채가 12조 정도 되고 부채 비율은 2300%가 되고 있죠. 2018년에 당시에 이와 같은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박상국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었던 LSG 스카이셰프 회사에 2천억 정도의 선불금을 요구했던 거죠. 그렇지만 LSG 스카이셰프는 그것을 거부했고, 그것에 분노한 박상국 회장은 중국의 기내식 영세 중소기업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게트코메 코리아의 기내식을 그쪽으로 바꾸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는 하루에 3만 명분의 기내식을 제공할 수 없고 겨우 300인 정도만 가능했던 중소기업이었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아시아나항공이라는 대형 기업에서 엄청난 오더가 들어오니까 당시에 중국인 사장은 기내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게 되는데 중간에 불이 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차질을 빚게 되고 100여 편의 비행기가 기내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뜨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32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원태 회장은 다수의 임원들이라든가 대한항공 직원들의 신망을 받았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웠을 때 과감히 그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시키고 1분기에는 566억 정도의 적자를 봤지만 2분기에는 1485억의 영업이익을 받고 3분기에는 76억 정도를 받죠. 물론
아시아나항공도 3, 4분기에 62억 영업이익을 봤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죠. 대한항공이 그래도 일본 항공, 예를 들어서 전 일본 공수 ANA라든가 일본 항공 자알기가 2분기에 2조 6,236억의 손실을 본 것에 비한다면 대단히 훌륭한 방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세 번째 사례로서 미국의 존 F 케네디 가문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9년에 이분이 차파퀴릭 섬을 지날 때 다리에 부딪혀서 호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뒷좌석에 탔던 메리 조는 익사하게 되고 이 에드워드 케네디는 거기에서 차 문을 열고 수영해서 나와서 구사일생 살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굉장한 이 사람의 정치 여정에 큰 그림자를 지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 사고가 나서 10시간 이후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197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 선거를 포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 대통령 선거에도 이분은 중도 하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비소와의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라이벌들은 뭐라고 공격하냐면 미소 간의 핵전쟁의 위험이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10시간씩 정치 지도자가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못 내린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대단히 중대한 결함이 있다. 이렇게 공격하게 됩니다. 1980년에 그 무명의 인사였던 지미 카터가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라든가 기업을 운영하는 CEO 가운데 think big을 하는 사람들은 많다 이겁니다. 꿈이라든가 목표라든가 비전을 거대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그 실천 방안에 있어서는 제이슨 제닝스가 얘기한 대로 베이비 스텝, 아기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 회사가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서 성공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강권이 된다는 것이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회사를 운영하는 CEO 여러분들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액트 스몰에 있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실천 방안에 있어서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서가는 기업에서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